서론이 너무 길다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의 영상은 핵심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발바닥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 허리, 목의 통증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둘째, 하루 단 15분의 바나나 척추 만들기. 즉, 신전 운동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 속 작은 자세 변화만으로도 수십 년간 고질적이던 관절 통증을 깔끔하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수술 없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83살 할머니가 20년간의 척추관 협착증을 단 한 달 만에 극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나요?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며 참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수많은 관절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온 한민석 원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지금까지 1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도 주사도 없이 관절 통증을 뿌리째 뽑아내는 혁신적인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응급실로 실려온 72살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울고 계셨죠. 할머니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온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아파하시는 걸 처음 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한 결과 할머니의 척추는 이미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거의 사라져 뼈끼리 맞닿을 정도였고 추간판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관의 직경이 10mm 이하로 좁아지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할머니의 경우는 7mm까지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권했지만 할머니의 나이와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께 제안한 것이 바로 오늘 공개할 발바닥 반사구 자극법과 바나나 척추 만들기 운동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의심스러워 하셨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진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수많은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자 마지못해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3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척추관의 직경이 9mm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방사선과 의사도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기 어렵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 능력을 깨우는 3가지 핵심 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반사구를 통한 전신순환 개선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 발바닥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죠. 이는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발견한 인체의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현대 서양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했을 때 해당 장기의 혈류량이 최대 3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의 분비도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는 무릎과 허리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곳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척추와 하지로 가는 신경 전달 경로가 개선되면서 만성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 58살 김철수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건설 현장에서 20년간 일하면서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잠깐뿐이었고 하루 8알씩 먹다 보니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장기간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김 씨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제게 오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올 때 김 씨는 다리를 절며 겨우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비도 부담이지만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합니다. 라며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발바닥 용천혈 지점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무릎이 좋아진다고요? 라며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원리를 듣고 나서는 죽을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제가 최소 2주일은 해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 으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팠는데 그날은 아무 통증 없이 스르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김 씨는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파스 효과인가요? 꿈꾸는 건 아니죠? 그날부터 김 씨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2주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거의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3개월 후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였습니다. 닳아 없어진 줄 알았던 연골이 부분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비로 준비했던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발바닥 용천혈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개선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이 빨라집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반사구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반사구 자극을 받은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하고 면역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절액의 점도가 개선되어 관절의 윤활 작용이 좋아지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곳에나 대충 붙이시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세 등분했을 때 가운데 부분, 발가락 바로 아래쪽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곳이죠.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모두 구부렸을 때 발바닥 중앙에 가장 깊게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용천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렀다가 떼면
잠깐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신호입니다. 무릎 통증에는 이 용천혈 지점에, 허리 통증에는 발뒤꿈치에서 앞쪽으로 손가락 3마디 정도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척추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목과 어깨 통증에는 새끼발가락 아래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이 효과적입니다. 이곳은 목뼈와 어깨 관절의 반사구로 거북목이나 목디스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목이나 팔꿈치 통증에는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 지점들을 찾았다면 이제 올바른 파스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을 물에 담그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을 완전히 말린 후 동전 크기로 자른 파스를 해당 반사구에 부드럽게 붙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살짝 붙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최소 6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면서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등의 회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기적 같은 방법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바나나 척추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굽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자세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척추는 원래 옆에서 봤을 때 S자 곡선을 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나나처럼 자연스럽게 굽어져 있어야 충격을 잘 흡수하고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죠. 척추의 이 자연스러운 곡선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결과입니다. 4발로 다니던 원숭이가 2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머리와 상체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구조물입니다. 목뼈는 앞으로 볼록한 전만 곡선을, 등뼈는 뒤로 볼록한 후만 곡선을,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볼록한 전만 곡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척추가 일자로 펴지거나 반대로 굽어지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스웨덴의 척추 전문의 나켐슨 박사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서 있는 자세에서 추간판이 받는 압력을 100으로 본다면 앉은 자세에서는 140,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면 185, 허리를 구부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22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추간판이 터지기 직전의 압력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45살 이영희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보면 매일 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이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며 숫자를 입력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느라 또다시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증상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양말을 신을 때 아프기 시작했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묵직해졌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와 같이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남편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고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을 보니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이 완전히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오른쪽 다리까지 저려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추간판이 완전히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씨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신전 운동이었습니다. 신전이란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말하는데 이는 탈출된 추간판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따라 하셨습니다. 신전 운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추간판의 뒤쪽 섬유고리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뒤쪽으로 밀려나갑니다. 마치 젤리 도넛을 앞에서 누르면 뒤쪽으로 젤리가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 앞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뒤로 밀려나간 수액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 로빈 맥켄지가 개발한 이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전 운동은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양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고 목과 허리에 힘을 완전히 뺍니다. 이 상태로 3분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추간판 내부의 압력이 균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을 주려고 하시는데 신전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오히려 중력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온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3분 후에는 양 주먹을 모아 턱 밑에 받쳐줍니다. 이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뼈도 허리뼈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볼록한 전만 곡선을 그려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자세로 다시 3분간 유지합니다. 다음 단계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와 엉덩이는 힘을 빼고 상체의 무게만으로 자연스럽게 허리가 뒤로 젖혀지도록 합니다. 무리해서 더 많이 젖히려고 하지 마세요. 중력과 상체의 무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세를 3분간 유지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을 펴서 상체를 최대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골반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골반이 뜨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리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전 단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영희 씨는 이 운동을 하루에 3번 각 단계별로 3분씩 실시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운동 직후에는 허리가 더 아픈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사흘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리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2주일 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씨는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기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재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탈출되었던 추간판이 상당 부분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신경외과 의사도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씨는 두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도 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신전 운동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해로운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나 생각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허리에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바나나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바나나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 앉은 자세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 10kg이 넘는 물건은 혼자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장비를 이용하세요. 세수나 양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대신 한 손으로는 세면대를 짚고 다른 손으로 세수를 하거나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런지 자세를 취하며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발을 발 받침대에 올리고 교대로 바꿔가며 설거지를 하면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의 높이가 너무 낮다면 설거지통을 사용해서 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은 척추의 가장 나쁜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완전히 잃게 만들고 추간판에 과도한 압력을 가합니다.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되 허리와 등받이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 척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수면 자세도 척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자는 것이 허리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바닥에서 자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밤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적당한 탄력의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몸이 푹 꺼져서 척추가 휘어지고 너무 딱딱하면 몸의 곡선을 받쳐주지 못해 압박점이 생깁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3cm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탄력이 적당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되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건을 둘둘 말아서 목 밑에 받쳐주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목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 관리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살 최순영 씨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서빙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항상 고개를 숙인 자세였죠. 처음에는 목이 좀 뻣뻣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목 뒤쪽에서 어깨까지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한 날에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목으로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최 씨가 제게 왔을 때는 목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이 돌로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찌릿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며 호소하셨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최 씨의 목뼈는 정상적인 시자 곡선을 완전히 잃고 일자로 펴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 곳의 추간판에서 탈출 소견이 보였고 그중 한 곳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에도 신전 운동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목은 허리보다 훨씬 섬세한 부위이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목뼈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복잡한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누워서 하는 신전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후 양 주먹을 모아 턱 밑에 받치고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주먹의 높이로 자연스럽게 목이 젖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10분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서 하는 신전 운동도 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어깨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만 젖히는 것이 아니라 등 전체가 뒤로 젖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날개를 뒤로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젖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최순영 씨는 이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특히 식당 일을 하다가 목이 뻣뻣해질 때마다 잠깐씩 신전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목이 뻣뻣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2주일 만에 목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 디스크 환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턱 당기기 운동이 거북목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턱을 당기면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더욱 펴지면서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올바른 목 자세는 턱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목을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 실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턱은 자연스럽게 살짝 당겨지지만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위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자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 정도 굽혀지는 높이에 놓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목을 숙이지 말고 기기를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관절 통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세 번째 핵심 요소, 바로 혈액순환 개선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살 박민준 씨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20년간 현장을 뛰어다니며 오랜 시간 서서 일하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만성 통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박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로봇이 된 것 같아요. 관절마다 기름을 쳐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간단한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염증과 노폐물 축적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관절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펴고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구부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를 10번 반복하면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발바닥의 근육과 혈관이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 흐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3분 정도만 해도 다리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를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윤활액 순환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립니다. 그 다음 큰 원을 그리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박민준 씨는 이 운동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침 기상 시 뻣뻣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현장 일을 해도 예전만큼 피로하지 않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근육의 펌프 작용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압박했다가 놓기를 반복하면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밀어내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하체의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 펌프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을 움직이면 관절액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관절액은 관절 내부를 윤활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액이 끈적해지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관절 운동으로 관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어도 발바닥 파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해진 경우가 많아 파스로 인한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치유가 느려서 파스로 인한 피부 자극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파스 부착 부위의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시고 추치의와 상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일반인보다 짧게 하고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이 방법들을 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부 혈압약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발바닥 마사지나 온열 자극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시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스 대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스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을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를 해당 부위에 발라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따뜻한 수건을 해당 부위에 10분간 올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온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계피 우린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계피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발바닥 반사구 자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전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리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세요.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좋은 아픔과 나쁜 아픔을 구별해야 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시원한 느낌은 좋은 아픔이지만 찌르는 듯하거나 전기가 오르는 느낌은 나쁜 아픔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 2-3일만 해도 상당한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만성 통증의 경우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조직이 회복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골이나 인대 같은 조직은 혈액 공급이 적어서 회복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관절 통증 완전 정복법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발바닥 반사구 자극법, 바나나 척추 만들기 신전 운동, 올바른 자세 교정법,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법까지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대부분의 관절 통증은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81살 김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20년간 고생하던 무릎 관절염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갈 수 있게 되었고 장보러 시장에 가는 것도 즐거워졌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5살 이병수 할아버지는 15년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100m도 걷지 못했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3km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감격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몇 살이 되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15분씩 신전 운동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의식하며 생활하세요. 몇 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고통 속에서 체념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발바닥 파스 한 장부터 붙여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